본격적으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오늘 뜨겁게 부딪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송금주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능 프로그램에서 닮은 꼴 연기를 지금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반향이 큽니다. 오늘 이 주인공을 문재인 후보가 만나고요. 안철수 후보 측도 만날 예정인가요? 네, 향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먼저 어떤 장면이 그렇게 화제가 됐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왜 일어나세요? 스탠딩도 자신 있습니다. 저는 말라야도 3번 갔다 온 그럴까요? 팬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애장품들을 팔기로 했는데요. 이름은 제수 1번가지요. 제가 정말 아끼는 물건들만 모았는데요. 군입대 할 때 잘랐던 제 머리카락도 있고요. 문제수 펀드, 제가 1년간 착용했던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 등등. 이렇게 양팔을 번쩍 들어서 예전 미스터리를 표현한과 동시에 미국 센터 트럼펫과 같은 스쿨 동문인 제가 그 누구도 두렵지 않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1대1로 닮을꼴 배우와 후보가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먼저 대변인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후에 만나시나요? 이미 만나셨나요? 오늘 6시 반에 예정돼 네. 있습니다. 어떤 취지로 하시게 된 건가요? 2012년에 이제 같은 비슷한 프로그램에서 네. 김민교 씨가 이제 문재인 후보를 패러디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고요. 네. 반드시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데 네. 최근에 다시 이제 문재인 후보를 패러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잘 하고 있어서 네. 만나서 또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젊은층 표심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캐릭터가 이제 문재인, 어예이를 써서 뭐 문제 있는 사람으로 좀 보이긴 했었는데 네. 지금은 문재수. 우리 후보께서 이제 대학 입학도 재수를 해서 합격을 하시고 네. 사법시험도 재수를 해서 합격을 하시고 이번 대통령 선거도 재수이기 때문에 그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워낙 지지율 이제 멀찍이 앞에 달려나가기 시작하면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방송기자클럽에서의 인터뷰를 보면 대탕평 관점에서 영남이 아닌 분을 초대 총리로 모시겠다.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하마평으로 정말 한 20분도 넘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도 방송기자 초청 토론회에서 나왔던 발언, 잠시 뒤에 송금주 수석 대변인께 제가 여쭤봐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국민의당 통합 열어놓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재인 후보의 오늘 발언, 저희가 잠깐 들어볼까요? 국민의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한데 먼저 대변인께 저희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준비가 됐으면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 안정적인 의석 확보가 필요한데 저는 그 1차적인 대상은 기존의 우리 야권 정당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정의당, 우리가 정책 연대를 통해서 힘을 함께할 수도 있고 또 국민의당의 경우는 원래 뿌리가 같았던 만큼 저는 당연히 통합도 저는 열어놓고 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네, 저희 뭐 줄곧 그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이나 또 연합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 계속 네. 말씀드리는데 아마 또 문재인 후보께서 어제 그 승리감에 도취된 발언에 이어서 통합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통합할 생각이 없고 네. 또 이미 기존의 기득권 양당 체제가 아니고 다당제 그 체제를 국민들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네. 소임을 국민의당은 안고 국민의당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저희 역시 저희가 집권하게 되면 민주당과 협치를 합니다. 또 그 국정을 운영하는데 민주당의 네. 협력을 많이 받을 것이고 또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상당수가 또 저희 당으로도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당대 당의 통합이라는 언급은 지금 후보 입장에서 좀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그리고 대선을 향해서 서로 경쟁하는 네. 입장에서 좀 여전히 그 이미 대통령이 된 듯한 그런 표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제주에서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세력, 집권하면 나라 두 동강이 된다고 했는데 일단 오늘 문재인 후보 발언의 취지를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 통합이라는 것은 국민이
요구하면 통합을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국민의당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었고, 이게 우선 야권과 통합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미 우리 당 내에서는 그 국민 통합정부 추진위원회 박영선 위원장님을 이제 필두로 모시고 국민 통합정부를 좀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정치권이 모이는 이런 그런 것은 협치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국민 전체를 어떻게 대통합을 시켜서 나라를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셨다고 보고요. 저는 국민의당의 어떤 비전이나 가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에 크게 다르지 않는다면 충분히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자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이런 경우에 적대적 공생관계인 것 같은 이유가 네. 홍준표 후보는 이미 말했습니다. 어차피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중대 2중대 아니냐. 니들 어차피 선거 끝나면 합친다. 그러니까 보수는 날 찍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보수를 가장 오래 한 정당, 진보를 가장 오래 한 정당끼리는 지금 이익관계가 묘하게 맞아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유권자들의 생각은 조금 더 그 양쪽 극단에 대해서 갈 확률이 높다. 뭐 지금 제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맨 처음에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지난 총선 때 김종인 전 대표가 야권 단일화론을 꺼냈던 거하고 좀 일맥상통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단일화라는 얘기가 나오는 즉시 사실은 단일화의 어떤 프레임에 갇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어떤 지지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나중에 가서 야권으로 다 올 수밖에 없는 표다. 내가 야권을 압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미지나 그런 전략들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한테는 좀 그렇게 썩 유쾌한 얘기는 안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홍준표 후보 말씀하셨지만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도 똑같이 보수 대 통합을 얘기하면서 지금 다른 후보보다 내가 보수의 적자라는 걸 강조하는 것도 네. 표의 쏠림을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전략을 좀 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문재인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네.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적대적 공생 관계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특히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 돼지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사퇴라는 부분을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도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홍준표 후보가 남아서 어쨌든 보수층을 끌고 가지기를 바라는 문재인 후보의 바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찍문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번 대선은 헌법 질서를 유리한 이런 세력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네. 새로운 정부, 국민이 원하는 정부, 상식이 통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지금은 우리는 기존의 야당과 가장 가치와 비전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이분들과 먼저 연대를 해나가면서 국민 통합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기존의 여당에서도 기존에 했던 적폐 문제라든가 그리고 개혁에 이제 동참하겠다, 국민 대통합에 참여하겠다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연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안철수 예. 후보 잠깐만 예. 보고 가려고요. 왜냐하면 오늘 무려 1,300km 강행군을 하더라고요. 제주도 가고요. 대구, 경북에 이르기까지 두루두루 돌고 있습니다. 지지율 상승의 발판을 마련을 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지지율 격차가 크게 나오니까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지만 이 태풍은 오래가지 않을 것, 문재인 태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오늘 안철수 후보 동정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예, 많이 파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발전하겠습니다. 예, 많이 드십시오. 반갑습니다. 이거 하나 드세요. 힘내세요. 바나나 드시고 힘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실물이 더 이쁘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그동안의 공식 선거운동 중에 가장 긴 행군에 오늘 참여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저것 네, 많이 부지런히 다니시고 계시는데 지원군들도 있고요. 최명길 씨도 있고 또 최명길 의원도 합류를 하고요. 네, 그러고 두 분의 남녀 최명길이 다 합류를 하셨네요. 맞습니다. 따로 비장의 카드가 준비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이제 12일, 13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네.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시대적 흐름, 네. 민심의 흐름을 누가 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과거 대 미래 구도에서 미래로 가는 그 선택, 네. 그 부분의 흐름을 안철수 후보가 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그 과거를 묶일 것이냐, 미래로 갈 것이냐, 그 중에 선택을 하실 거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안철수 후보 측이라면요,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그 대통령 후보로서 매력도 많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개인기가 뛰어나신 분인데 문제는 진보냐 보수냐 정체성의 문제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수의 문제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진보의 적자, 정권 교체의 적자라서 내가 문재인보다 낫다는 걸 설득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이제 표가 올 수가 있는데 지금 묘하게 중간에 끼어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TV통을 한다면 저는 뭐 동성애든 살인죄든 문재인 후보가 깔끔하게 답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보 세력이 볼 때는 그렇다면 그 자리를 안철수 후보가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캠페인을 보면 좀 애매한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표를 갖고 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중간에 딜레마 같은데 만약에 제가 안철수 후보 캠프라면 조금 더 진보 지지자들로부터도 표를 좀 가져오고 하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40% 정도의 박스권 지지율은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안철수 캠프의 선거 전략이 지금 조금 수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콘크리트 지지율을 또 지지층을 갖고 있는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였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나를 계속 끝까지 달리게 하는 일명 페이스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무리 정치라지만 속상하기도 하시겠어요. 네. 아마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 아니고 네. 오히려 문 후보와 홍 후보가 러닝메이트일 겁니다. 아, 네. 저희가 볼 때는. 근데 오늘 안철수 후보가 제주를 방문해서 네. 1,300km를 이제 달렸다고 얘기를 네. 하셨는데 이미 문재인 후보는 18일 날 일주일 전에 제주도를 가서 네. 1,300km를 이미 달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와 관련해서 이제 강정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철회 공약도 하시고 했는데 이미 다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하신 걸 또 오늘 다시 또 이야기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었는데 네. 차이 다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문 후보가 여러모로 이제 서로 이제 몸조심하자라고 하는 팀프 내 분위기도 읽힙니다. 이제는 네. 우리의 적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단계라고도 볼 텐데 문자 폭탄과 관련해서는 이게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두고 어떻게 당에서는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이미 문자 폭탄 관련해서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이미 네. 여러 차례 문재인 후보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비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 의사 표현은 좋지만 이제 상대를 흠집내거나 비방하는 네. 데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특히 선대위 비서실장이나 이제 당의 핵심 관계자들도 이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고요. SNS도 자기 의사 표현의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네. 문자 폭탄을 가장 많이 받은 후보는 또 우리 문재인 후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일명 존중해야 된다는 측면을 좀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어떤 주권자로서의 의사 표현이 과도하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수차례 강조하고 계십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과거 전인권시 사례도 예. 들면서 이건 진보가 아니다 수구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문재인 캠프, 특히 문재인 팬들에 의한 SNS 그런 공격이 심한데요. 네. 특히 이제 전인권 씨에 대한 뭐 공격도 심했지만 네. 그 임경선 여성 작가에 대해서 그분의 책에다가 칼을 꽂아서 사진을 올리고 또 언어 성폭력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재인 후보의 인식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권자의 의사표시 한 방법이다. 맞습니다. SNS가 그런 방법이긴 한데 그것이 조직화되고 어떤 특정 후보를 위해서 이용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러한 행위들이 개인의 의사표현을 막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행위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뭐 지금 사실은 문자 폭탄을 받는 거는 모든 후보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하게 뭐 안철수 후보 측만 이런 공격을 받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이게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캠프 쪽에서 조직적으로 이걸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그게 밝혀진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보면 저는 전략적인 측면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은 그렇게 또 수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 좋아 보이는 건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각 후보 캠프에서 취하고 있는 전략은 제가 볼 때는 호감도와 비호감도의 싸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상대편 후보를 비호감도로 만드느냐 아니면 나를 호감도로 만드느냐 그 호감과 비호감의 사이에서 유권자들이 선택하게 만드는 전략들은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적절하게 문재인 후보 예. 캠프를 좀 의원님. 비판하자면 이런 게 네네. 있습니다. 뭐냐면 1등 해가지고 이기더라도 잘 이겨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만하게 보이면 안 되는데 지금 SNS에서 비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유세 중에서 춤추는 걸 올려가지고 누가 춤 잘 추는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는 후보 캠프에서부터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자 폭탄도 문제지만 이런 이미지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캠프 이미 이제 비상 걸린 것 같은데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걸 보여주면 다른 후보 캠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의원님 꼭 한 말씀 하시겠다 그래서요. 최근에 그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그 전략본부에서 나온 문건이 있습니다. 네. 문건에서 그 문제가 됐던 갑철수 문제가 언급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조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선관위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오늘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내일 다시 또 모시도록 할게요. 제 손이 그만하시라고 또 출연을 했어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